아이엔 조민정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영상을 매주 좀 올리다가 한 번을 뭔가 만들었다가 이 채널의 성격과 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올리자마자 소심하게 좀 다시 내렸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단 하나, 너무 좋은 책을 읽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거 같이 읽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부랴부랴 켰습니다. 네. 저의 구독자분들이 저의 이 칠링 바이브를 이미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가요. 저도 선생님처럼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렵나요? 저는 그게 왜 어려운가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나름의 제주라면 제주. 한량 바이브를 만드는 데는 약간 1인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티브함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이 한량 바이브 비법? 이거를 지금 공개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은 Keep Going이라는 책입니다. 이 Keep Going은 아마존 밀리언셀러예요. 그리고 오스틴 클레온이라는 작가의 책입니다. 여느 때와 같았어요. 저는 그냥 꽂히는 책을 집어들었다. 근데 나 분명히 뭔가 열심히 살고 싶어서 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량의 책이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스틴 클레온이라는 작가가요. 글 쓰는 아티스트, 창의적이며 기발한 텍스트와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읽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제 서론에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한 후기를 혼자 막 카페에서 적고 있었어요. 글로 적다 보면은 자기의 생각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를 여러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는데 내가 읽고 싶어서 쓰는 거, 뭐 내가 보고 싶어서 모으는 사진집 이런 게 저는 딱 그런 표현이랑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의 진정성, 내용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콘텐츠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겉멋이 없다. 저는 딱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만든 책, 뭐 내가 보려고 찍어둔 거, 모아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은근히 그거를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괜히 내가 보고 싶어서 만든 영상 이라고 그냥 한번 겉멋을 살짝 넣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로 내가 크리에이티브함을 계속 창조적인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가분이 되실 수도 있고요. 뭐 요즘에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직업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는 사실은 그냥 이건 직감인데요. 앞으로 그런 직업군이 무척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요? 지성은 AI가 다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직감의 영역이란 말이죠. AI는 이걸 아직까지는 조금 못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킵고잉을 하도록 나만의 크리에이티브함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글씨도 엄청 큼직큼직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루하루를 다시 태어나듯 살아라. 두 번째, 축복의 은신처를 마련해라. 세 번째, 명사를 잊고 동사를 해라. 네 번째, 선물을 만들어라. 다섯 번째, 평범한 것에 플러스 관심을 가지면 특별해진다. 여섯 번째,
내 안에 예술 괴물을 없애라. 7번째, 마음은 얼마든지 바꿔라. 8번째, 의심이 들 때는 정리를 해라. 9번째, 악마는 신선한 공기를 싫어한다. 10번째, 나만의 정원을 가꿔라.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뭐 책의 포인트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하루하루를 다시 태어나듯 살아라. 뭐 이거는 그냥 직관적입니다. 직관적으로 내가 하루를 딱 시작을 했을 때 그냥 정말 상쾌하게 나는 오늘 딱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한다. 뭐 이런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괴테가 매일 해야 할 일 목록으로 적어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노래를 한 곡 듣는다. 좋은 시를 한 소절 읽는다. 멋진 그림을 한 폭 감상한다. 단어를 몇 개 골라 문장을 만들어 본다. 이렇게 해서 나만의 하루 일정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일정 계획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한량 바이브. 그렇죠? 근데 얼마나 이 감성이 풍부해지겠어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좋아하는 식구절 하나, 멋진 그림 한 폭, 내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로 문장 만들기.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축복의 은신처를 마련해라. 이거는 맨즈 케이브랑 좀 비슷한데요. 이 작가도 유부남스입니다. 저는 유부남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만의 한 책상의 공간에 내가 크리에이티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아지트처럼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요.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창조적인 활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명사를 읽고 동사를 해라. 이 부분도 좀 재미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I'm creator 이렇게 딱 명명을 해놓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불러줄 수 있을 만한 거가 되기 위해서 그냥 행동을 해라. 그러면 언젠가 사람들이 나를 그걸로 불러준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약간의 바이브가 강사 바이브가 자꾸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혼자 한량 바이브로 살다 보니까 난리 났어. 지금 큰일 났다.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강사 관련된 활동 피드를 잘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뭐 강의 관련해서 뭐 이런 거를 잘 안 올려요.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나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로만 규정 짓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작년이었나? 그때 파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자유롭게 제가 입고 싶은 대로 막 옷을 입었어요. 또 근처에서 빈티지 샵을 갔다가 그때 막 꽂히는 자켓이랑 막 이런 거를 뭐 누가 보면 약간 누더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막 겹쳐 입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입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어떤 분한테 강의 의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강의 의뢰가 들어왔다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의뢰하시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저한테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냐고 스타일링에 관련된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피치 강사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서로 당황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요. 그러게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정하는 게 진짜 내가 나 혼자 스스로 올가매고 있는 그 브랜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도 좀 재미있는 게요.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개인 브랜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술가라고 생각을 한 게요. 브랜드라는 말이 얼마나 끔찍한가. 이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하나의 이름으로 또는
존재로 낙인을 찍는다라는 것이 마치 가축에게 이렇게 피부에 원래 도장을 찍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왜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브랜딩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 뭔가 이 글귀를 읽은 게 좀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브랜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고민도 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나는 스피치 강사이면서도 자유로운 뭔가를 말하고 싶고 또 뭔가를 표현하고 싶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나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게 또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마침 개인의 브랜딩은 얼마나 끔찍한가 이 글귀를 보고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관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것을 원하는 고객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구 자체는 꽤 자유로움을 줬다. 생각의 환기를 좀 주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을 만들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물을 만들어라 이 부분에서 예술가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선물이 없는 곳에는 예술이 없다. 이제 이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서 발췌한 글이기도 합니다. success라는 단어가 있다. 어떻게든 성공을 얻어내기는 했지만 능력이 그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경우나 자기 스스로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결과물이 남들에게 성공으로 비춰지는 순간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success, S죠. success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성공의 success가 아닙니다. success입니다. 장국토는 그에 져서 기프트에서 예술은 개인적인 선물이 되기도 하고 시장 경제 속에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결국 선물이 없는 곳에 예술은 없다고 주장했다. 예술이 시장성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작품은 선물로서의 가치를 잃는다. 클릭수와 판매 가능성에 휘둘려 작업 방향이 바뀌는 순간 작품은 예술이라 불릴 수 있는 필요 조건을 잃게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예술놀이를 하자 이렇게 모인 것은 아니고 또 삶을 살다 보면은 예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술의 어떤 영역이 묻어있지 않은 어떤 재화는 오래가지 못하지 않나? 또는 폭발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예술이 어딘가에는 묻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재화나 상품 어딘가에도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타인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가 그거를 여러모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지루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의 고백을 하자면요. 개인적인 저의 소비 철학은 우리 그러지 않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나의 소울, 나에게 진정한 설렘을 주는 거 이런 거를 제대로 하나 사자. 저는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소비를 하는 소비자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주 대중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진정으로 내가 만든 이 서비스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뭔가를 만들 때 너무나 또 접근이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찍는 영상도 그냥 제가 느꼈던 그 충만한 기분 좋은 경험을 누군가
한 분이라도 보시고 즐겁다, 선물 같다, 이런 바이브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뭐든 똑같죠. 그냥 저는 또 뭐 하는 일이 또 이거다 보니까 스피치로 가끔 귀결이 되는데 스피치도 똑같죠. 내가 전달하는 어떤 발표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발표인가. 그거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특별해진다. 이 부분도 꽤나 재미있었는데요. 이건 좀 딥하기는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인물이 저에게 또 꽤 좋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처음 들어본 작가분이셨는데요. 마리아 코리타 켄트라는 수녀입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 코리타 켄트 수녀는요, 원래는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의 이메큘러트 하트 칼리지 여기에서 예술을 가르치고 있었대요. 그런데 앤디 워홀 팝아트의 거장이죠. 이분의 작품을 접하고 영감을 얻어서 실크 스크린 판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래 상업적인 문구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원래 앤디 워홀이 굉장히 상업적인 어떤 뭐 가장 유명한 게 토마토 통조림인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업적인 사진 같은 것들을 실크 스크린으로 막 이렇게 뜬 다음에 그 위에다가 종교적인 메시지가 담긴 성스러운 작품처럼 보이도록 성경 구절을 넣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최고다, 이제 No war,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이제 평화의 문구 같은 것들을 넣은 거죠.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거죠. 켄트는 평범한 대상을 선택해 평범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설명을 했다. 내가 하는 일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나는 마음에 드는 대상을 커다랗게 확대했을 뿐이다. 켄트는 평범한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방법을 학생들에게도 가르쳤다. 학생들에게 종이에 카메라 뷰파인더 모양의 구멍을 뚫는 파인더를 만들도록 시킨 뒤 야외 견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대상들을 새롭게 발견해내는 법을 가르쳤던 것이다. 정말 자유롭지 않나요? 저는 이런 사고를 사랑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을 새롭게 보는 게 예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재미있는 생각들을 일상의 한순간, 해방일지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5초만 숨이 쉬어져도 괜찮다.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죠. 5초만 일상을 새롭게 바라봐도 재밌다.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술 괴물을 없애라. 이 포인트에서는요, 그냥 말 그대로 예술가들이라는 이름 하에 비도덕적인 괴물들이 예전에는 많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퍼포먼스를 해도 그 이상의 뭔가를 했다고 해서 인정받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약간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그냥 도덕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아티스트들 벌써 한 6, 7년 전인데 미투 운동이라거나 정말 이로 말에 담기도 싫은, 하지만 작품을 보면은 막 너무 감동을 줘서 약간 황당하고 세상이 억울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정의란 없단 말인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예술가는 예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위대한 창조가 사람 위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얼마든지 바꿔라. 이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저처럼 좀 자유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읽으시면은 진짜 가슴이 뻥 뚫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기에서의 그게 그 브랜딩인 것 같아요. 브랜딩. 변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결정을 뒤엎어 본 게 언제인가? 우리는 한 번 내린 결정을 쉽사리 바꾸려 하지 않는다. 결정을 번복함으로써 맞게 되는 결과와 남들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지녀야 하며 그 신념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 번 내린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게 되는 상황을 싫어한다. 바꾸는 순간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비춰질 테니까.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한 명 한 명의 정치인이자 브랜드로 바꿔 놓았다.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일이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브랜드가 아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된다. 그런데 브랜드가 된다는 말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100% 확신한다는 뜻이다. 예술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서도 확신이란 결국 허풍에 불과하며 새로운 발견을 막는 장애물이다. 불확실성이야말로 이 세상에 예술이 존재하는 이유다. 작가 도널드 바셀미의 발언에 따르면 예술가의 천성은 무지다. 존 케이는 창작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때마다 그 작업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어떻게 끝나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 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는 이런 말을 남겼다. 예술은 희망의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다. 세상은 미리 예견된 결과를 희망이라 부르지 않는다. 희망이란 불확실성을 직면하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자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 희망은 알지 못하고 알아낼 방법도 없는 상태를 반긴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좀 재미있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쓴 것 같은데요. 이제 더닝크루거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것이 심리학에서 다루는 현상인데, 이걸로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모른다. 근데 이제 더닝크루거 기도는 이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지 판단하는 지성을 주시옵고 그러든 말든 꾸준히 밀고 나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게 거의 이 책의 그 정수 아닐까요? Keep going. 나는 계속 멍청할지어나 희망을 가진 상태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배짱이 두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브랜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게 그렇게 안전할까? 그건 너무 끔찍하지 않은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의 주장에는 만약에 내가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면 브랜드가 아니라 오프 브랜드가 되어라. 그리고 오프라인이야말로 오프 브랜드가 될 최적의 장소다. 나만의 은신처, 작업실, 일기장, 지인들과의 채팅방, 당신이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실. 이런 장소들이야말로 진짜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거를 거부할 수 없죠, 당연히. 그런데 한 번쯤은 좀 색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각의 전환을 좀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생산성의 최고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읽은 이런 문장들을 들으시면서 동공이 흔들리시겠죠. 그래서 약간 생산성에 꽂히신 분들은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생산성보다는 어떤 삶의 행복, 칠 바이브, 한량, 한량 바이브의 최고봉이 되고 싶은 그런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으로서 이 문장들은 저에게 오히려 되려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네. 의심이 들 때는 정리를 해라. 여기에서는 뭐 뻔한 이야기 같기는 한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기존의 생각을 조금 바꾸는 부분은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도구는 정리해라. 근데 재료는 어질러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딱 듣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도구를 정리하라는 거는 그때그때 내가 딱딱 필요한 순간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정말 도구로서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것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도 돼. 그런데 재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어질러 두고 자연히 우연히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 두어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자유롭죠. 그리고 악마는 신선한 공기를 싫어한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좀 신기했던 게요. 저희 집에 워킹 패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이제 밖을 잘 안 나가고 좀 그러지 않나요? 겨울에는 추워서 안 나가죠. 여름에는 비 와서 안 나가죠. 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안 나가죠. 가을에는 뭐 나도 살찌고 말도 살찌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안 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안 나가. 내향인 집순이의 그 약간 개미지옥의 굴레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마음 먹고 안 나가면은 안 나가고요. 일주일에 안 걸으려면은 계속 안 걸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저도 이게 내가 우울증과 이제 브레인 포그를 자초하는 저 거의 뭐 맨날 브레인 포그 상태인데 안 되겠다. 진짜 이게 삶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킹 패드를 사놨는데 하루는 너무 과식을 많이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간으로서 내가 허용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많이 먹고 너무 우울한데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기에는 좀 무서운 그런 날입니다. 그랬을 때 워킹 패드 그냥 펼쳐놓고 정말 속도도 빠르게 안 해요. 2.6 최대치 2.6이에요. 최대치 2.6이면 그냥 진짜 걷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보를 채웠어요. 만보를 2.6대 이하로 채우면요,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2.5km가 안 됩니다. 그 걷는 거리가. 전 그게 더 놀라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더벅더벅 생각 없이 이렇게 보면서 걸었는데 저 그날 새벽 3시까지 책 읽었어요. 뇌가 너무 맑아져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니 이거 걷는 게 진짜 좋은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또 매일매일 만보를 채워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은 전 절대로 안 합니다. 전 제 자존감 지킴이로서 쓸데없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를 이렇게 한 번씩 그냥 해보고 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머, 뭐지? 책이 막 쑥쑥 머리에 들어가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이 얘기네요. 네. 최고의 사유를 향해 스스로 걸었다. 쇠렌 키르케고르. 뭐 그냥 계속 산책에 관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찰스 디킨스는 런던을 따라 32km나 이어진 대장정을 마치고 나서 이런 글을 썼다. 먼 거리를 빠르게 걸을 수 없다면 폭발이나 끔찍한 사고로 죽는 편이 훨씬 낫다. 어머 세상에 너무한데요. 찰스 디킨스 그렇게 안 봤는데. 저는 천천히 걸을 거예요. 언젠간 빨리 걸을 수도 있겠죠.
콩코드 외곽에 나 있는 숲을 따라 매일 4시간씩 걸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 또한 이런 글을 남겼다.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생각이 흐르는 것 같다. 산책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에도 좋다. 몇 시에 일어나든 산책부터 하도록 해. 영화감독 잉마르 베리반은 그의 영화감독 잉마르 베리만은 그의 딸 린 울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악마가 널 침대에서 붙잡는 거야. 그는 신선한 공기를 싫어하거든. 날마다 마주치는 우울감을 떨쳐버리고 싶었다. 가라앉은 기분으로 매일 오후를 보내다가 어느 날 산책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다. 나 자신에게 목적지가 생겼고 그러고 나니 길을 걷다가 많은 일이 벌어졌다. 비비언 고닉. 근데 저 좀 그런 생각을 예전에 한 몇 년 전에요.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좀 신기한데 그냥 걸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많이 걷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많이 걷고 싶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많이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걸을 때마다 이런 식 생긴다고 생각해야지. 뭐 이러면서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근데 그게 캐시워크잖아요. 이런 생각을 이렇게 기계와 함께 AI로 전환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상상들이 진짜로 어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영감을 받는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마지막 나만의 정원을 가꿔라. 저는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감동을 주는 책이 있나? 대부분은 앞부분에서 모든 걸 쏟아내고 뒷부분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잖아요. 네, 저는 마지막까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감탄을 했던 부분은 이 장이었는데요. 초는 심장 박동, 일은 일출과 일몰, 주나 개월은 달의 변화, 분기는 계절의 변화, 년은 돌아온 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제 인생한테 반성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1분 1초를 셀 줄을 알았지 이거를 내 심장박동의 단위로 생각해 볼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 심장박동을 이걸 왜 해? 뭐 약간 이런 생각 전혀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거 저는 제가 저녁형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온 사람으로서 그 미라클 모닝에 대한 반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반감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깊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건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 청개구리 신본 거죠. 뭐야.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습관? 안 해.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연이고 그렇잖아요. 인간은 자연이잖아요. 난 자연이고 자연과 함께 호흡을 하는데 일출, 해가 떠오를 때 내가 눈을 뜨고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일몰, 해가 졌을 때 안식과 평안을 찾고 이게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하루의 사이클인데 이제 그렇게 자연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일출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살면서 처음 해봤어요. 이거 너무 지금 자폭하고 있는 영상인가요? 전 그래서 사실 새해가 됐을 때 사람들이 막 산에 뭐 어딘가 가잖아요. 막 해를 봐야 된다. 뭐 가장 빨리 뜨는 해를 향해서 뭐 막 차를 끌고 가고 어디 막 산을 가고 막 하잖아요. 저는 항상 굉장히 시니컬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오늘의 해도 내일의 해와 다르지 않다.
도대체 굳이 뭐 그렇게 해를 보겠다고요. 유난이다. 뭐 이런 생각을 솔직히 조금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저의 성향상 아직도 약간 그렇게까지 해를 보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나의 하루를 해가 떠오르는 것과 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와, 이건 뭐 낭만 대폭발. 낭만 너무 대폭발이었고요. 그게 너무 아름다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끔찍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틀 전에 이 책을 읽고 오늘 새벽 강의를 다녀온 거거든요. 새벽 한 5시에 이제 강원도 출발해야 돼서.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거는 또 다른 얘기기는 한데요. 제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의 책을 읽거든요. 근데 시간 관리에 관련해서 일본의 한 정신의학과 박사가 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일출이 떴을 때 해에 노출만 되어도 자동으로 눈을 감고 있어도 세로토닌을 합성할 수 있대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커튼 싹 쳐놓고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해를 못 보고 일어나면 세로토닌 합성이 안 되니까 계속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걷어놓고 자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가 그건 이제 집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죄송합니다. 달라질 수는 있는데 해가 잘 드는 집이라면 아예 커튼을 두지 말고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저절로 그 아침 햇살에 누워만 있어도 세로토닌에 좀 합성이 돼서 기분 좋은 상태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5분만 빨리 샤워부터 해라. 그러면은 일찍 깰 수 있다.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TMI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좋은 내용 아닌가요?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이제 약간 저녁형 인간이신 분들께, 사람님들께 네, 이렇게 같이 내용을 공유해 보면서 뭐 그렇다고 제가 당장의 아침형 인간이 된 것은 아니다. 저는 잘 수 있을 때 끝까지 잔다. 그렇습니다. 네, 주와 개월도 달의 변화로 생각을 하다 보면 훨씬 더 그 날의 저녁과 밤이 더 신비롭게 느껴지겠지요. 계절의 변화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또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예술가의 삶을 살게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존재로서 생명으로서 누구나 아이로 자랐잖아요. 그리고 모두는 아이 때는 예술가였기 때문에 그런 기질 같은 것들을 서로가 조금 인정해주고 유연하게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 사회도 조금 더 살만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약간의 이상주의적인 말일까요? 실제로 미국은요, 생산성 1위의 나라잖아요.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서도 생산성이 꽤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크리에이티브함은 그 생산성을 밑받침하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전 감히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는 아이처럼 막 진지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심취해서 하다가도 또 어느 때는 좀 풀어지고 이런 시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가 이 책 안에도 있어서요. 이 시의 구절까지 공유를 하면서 오늘 저의 수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잰다는 개념도 없고 횟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며 10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창작자가 된다는 말은 측정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처럼 익어간다는 뜻이다. 그 나무는 수액을 억지로 짜내지 않는다. 여름을 맞을 수 없으리란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봄의 거센 태풍 속에서 꼿꼿이 서 있다. 여름은 분명히 온다. 하지만 모두에게 오지는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광활하고 고요한 영원이 펼쳐지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만 온다. 인내는 창작의 전부다. 나는 감사하기 그지없는 고통을 느끼며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매일 하루는 어떻게 자랄지 모르는 씨앗과도 같아서 우리는 그 하루들을 아름다운 무언가로 키워내야 한다. 체념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행운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다. 시인 마크 스트랜드가 이런 말을 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의 탄생을 막을 여는 역경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는 사람은 우리 중 아무도 없다. 그러니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금의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 책의 1장으로 돌아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해보자. 자신이 이루려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일로만 나의 하루를 꽉꽉 채워보자.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마라. 무언가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걱정보다는 꼭 해야 하는 무언가를 찾을 걱정부터 해라. 위대한 예술가가 되려는 마음은 덜어내고 예술을 만드는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 더 애써라. 얼룩을 남겨야 한다는 집착을 줄이고 머문 자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주목해라. 계속 작업해라. 계속 놀아라. 계속 드로잉해라. 계속 관찰해라. 계속 소리를 들어라. 계속 생각해라. 계속 꿈꿔라. 계속 노래해라. 계속 춤춰라. 계속 물감을 칠해라. 계속 조각해라. 계속 디자인해라. 계속 작곡해라. 계속 연기해라. 계속 요리해라. 계속 찾아라. 계속 걸어라. 계속 탐험해라. 계속 선물해라. 계속 살아라. 계속 관심을 기울여라. 당신만의 동사를 계속해라. 그러다 어떤 명사가 될지라도 keep going 해라.